자, 시작합시다. 398번입니다. 가서 열심히 하는데 너네가 이게 부족한 아이들이 아닌 건데 부족한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생들도 수학을 계속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98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의 3-x랑 f의 3 플러스 x가 똑같다.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대칭성에 대한 표현이다. 그죠? 자,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지 위로 블록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3-x라는 위치에서의 함수값이랑 3 플러스 x에서의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 가운데 대칭축이 있을 거다. 이 생각인 거죠. 그치? 자, 그러면 3-x랑 3 플러스 x의 합이 현재 6이기 때문에 자, 그걸 절반으로 나눈 수치가 여기 가운데 대칭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x는 3이다. 이렇게까지 알려준 게 가조건이었다. 자, 그러고 나서 나조건을 보니까 자, 나조건에서 y는 fx 그래프가 두 개의 점을 지난대요. 자, y는 fx가 지금 마이너스 1,2랑 그 다음에 자, 4,17을 지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 거. 자, 이때 옳은 것들을 모두 한번 골라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이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1,2랑 그럼 4,17 지나는데 내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러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현재 대칭축이 x는 3이라고 판단치면 이 얘기했었어. 축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함수값이 더 커지는 거지. 그치? 그럼 이 지나는 점도 이제 그냥 대강 봐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는 거냐? 지금 얘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것과 얘의 x좌표가 4인 게 대칭축으로부터의 떨어진 거리를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치? 그러면 자, 지금 봤을 때 자, 대칭축 3인 상태에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은 여기서 왼쪽으로 4칸이나 가야 되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지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좌표가 4인 지점은 자, 대칭축으로부터 꽤 가까운 지점이니까 자, x는 좀 더 가까운 지점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지금 4,17이면서 자,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인 게 당연히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치? 얘가 y좌표가 더 큰 값이어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할 수 있는 리가 있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내 2차 함수는 당연히 위로 블록하면서 대칭축은 x는 3이 되며 자, 그래서 자,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요점 마이너스 1,2 지나면서 축에서 가까운 지점인 4,17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지나는 점 두 개 나와 있고 대칭축이 나와 있으니 함수식 fx는 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단연 완전제곱꼴의식인 표준형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 생각인 거고 그럼 여기에서 미정계수 a랑 b 두 가지가 생기니까 자, 지나는 점 두 개를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냐 이 생각이죠. 자, 그래서 각각의 점을 대입하면 a와 b가 정해지면서 함수 fx의 식이 정해질 거다 이 생각입니다. 자, 그거 바탕으로 가나다 조건, 가나다가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게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보자 이거죠. 자, 기억에서 y는 fx는 자,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쵸. 대칭축이 3이라는 표현이 가족관에서 정해졌으니까 얘는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럼 니은을 보면 니은에서 자, x값의 범위가 1부터 8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치면 자, 이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이냐고 물어봐요. 아,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 함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함수식이 정해질 필요가 있어. 그럼 이제 계산하러 간다 이 생각.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2인 거 함수값이 2인 거 정해보면 자, 2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서 16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4일 때 y좌표 17인 거 정하면 자, 17은 4 들어가면서 a 더하기 b 이렇게 된다는 생각. 자, 통째로 뺄셈하면서 b를 소거하면 마이너스 15는 15a가 된다. 여기까지 된다. 그치?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로 정해집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이 좌변으로 넘어갈 거니까 자, b 값은 18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 2차 함수식은 이렇게 정해지겠네. 마이너스에 x-3의 제곱에다가 자, b에다가 18 넣어서
플러스 18. 자, 그럼 요 그래프를 이제 1부터 8까지의 구간에서 그릴 건데, 자, 대칭축의 x는 3이거든? 자, 지훈아, 1이랑 8 중에 누가 더 가까이 있지? 대칭축에서? 그치, 1이 더 가까이 있고, 누가 더 멀리 있으니까? 그쵸, 8이 더 멀리 있으니까, 당연히 이 그래프에서 최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생긴다는 생각? 최소값이요? 네, 최소값도 완수하니까. 어디에서? 3. 네? 아니에요. 가장 높은 값이 어디에서 생겨요? 3에서 생기고. 가장 낮은 함수값은 x가 얼마일 때? 최소값. 최소값. 8이요. 8에서 그치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는 x는 8에서 최소를 가지니까 x는 8에서 가지는 최소값 찾아보면 자, 8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25 더하기 18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7인 거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미리 맞다 이 말이죠. 자, 디귿을 봅니다. 뭐 디귿 때문에 사실 질문했을 것 같은데, 자, 디귿에서 gx가 f의 x 더하기 3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무엇이면 무엇이다라고 했냐면 g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의 gx의 함수식이랑 똑같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 자, gx부터 한번 구해본다고 생각할게요. 지금 gx의 함수식이 f의 x 더하기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f의 x 더하기 3은 여기 fx의 가항식의 x 자리에 x 대신에 은경아 뭘 넣으면 되지? 은경아 뭘 넣으면 되지? 네? 네, fx 더하기 3 구하고 싶어요. 네, fx로부터. 그럼 여기서 우리가 fx 더하기 3이라는 식을 작성하려면 x 자리에 x 대신에 뭘 넣는다? 그치. 그럼 x 플러스 3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x 더하기 3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8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정리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 없어지면서 얘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18이 자, gx라는 함수식으로 정해진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지수야. g 마이너스 x를 구해보래 여기에서. g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함수식이? 뭐 아니야. g 마이너스 x 넣으면 뭐? 때릴까? 때리고 시작한다. 지금 gx가 fx 플러스 3이라서 fx로부터 fx 더하기 3의 식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8이 됐고 그게 함수식 gx가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현재 g의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gx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럼 g의 마이너스 x를 구하려면 여기 gx의 x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 그걸 부르라고 씨. 그치. 자, 그럼 이렇게 해서 g 마이너스 x가 생긴 거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gx는 요 함수식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두 개 항상 같은 식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그치. 그럼 디귿은 잘못된 결과고 그럼 얘가 맞는 지문이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야 되겠다.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디귿은 일단 잘못됐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P라고 짧게 정리하시고 414번으로 넘어갈게요. 414번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간단한 거니까 금방 할게요. 지금 198쪽에 414번입니다. 자, 이차함수 fx의 함수식이 자, x제곱 마이너스 4ax 다시 플러스 14a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여기 이차함수의 각 꼭지점을 a라고 두고 자, 이 꼭지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두고 그리고 원점 O가 있는 상태이다. 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성분 OB랑 성분 AB 값의 합의 최대를 구하시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들을 문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A 값의 범위는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해놨냐면 0과 3 사이라고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OB 길이랑 AB 길이는 여기는 이 꼭지점에서 결국 X축에 대한 수선의 발까지의 뭔가 거리와 높이를 나타내니까 자, 여기 O에서 B까지는 점 A의 누구 좌표에 의해서 결정될까? 이 길이는 당연히 좌우로 움직이는 양이니까 누구 좌표? X 좌표에 의해서 그치 결정될 거야. 자, 그럼 여기 세부 길이는 A의 Y 좌표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니 이 2차 함수의 꼭지점 좌표를 찾으라 그 말입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대칭축 찾아도 되는데 완전 제곱식 바로 만든다 치면 얘가 x-2a의 전체 제곱 될 거니까 플러스 4a 제곱을 만들었으니 자 마이너스 4a 제곱 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원래 있던 상수항의 식 14a까지 더하면 완전 제곱식 완성되겠죠. 그래서 꼭지점 a의 좌표가 자 2a,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4a 이렇게 드러날 거다라는 생각인 거야. 아, 그럼 여기 O에서 B까지 길이는 그대로 2a가 될 거고 A에서 B까지 거리는 얘 y 좌표가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14a 되면서 자 A 값의 범위가 0과 3 사이인 것 사이의 범위에서 주어진 이차함수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자, 계산은 직접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필요한 거 체크를 하시고요. 계산 나중에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거 체크하는 동안 418번 문제 적고 있을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먼저 가족분 보니까 F-O랑 F0이 같네. 자, 민주야 이거 2차 함수에 이제 무슨 성 나타낸다는 거? 그렇죠. 그럼 대칭성이고 그래프 그려본다 치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는 모르겠어. 그치? 근데 어쨌거나 적쨌거나 마이너스 5랑 0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대칭축이 어디에 있다는 뜻일까, 민주야? 그치, x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대칭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나조건에 보니까 fx의 꼭지점 y좌표 9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y좌표가 9인 곳이 되는 건데 다조건을 보니까 이 fx랑 x축이 그 점에서 만난대요. 그럼 x축은 y좌표가 0인 곳이니까 이 9보다 밑으로 가까운 데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당연히 내 이차함수는 어떻게 블록해야 된다는 생각? 위로, 그치, 블록해야 된다. 그 생각부터 든다는 거지. 아, 그럼 그림에 맞는 사람이 이런 그림이구나. 위로 블록한 상태고요. 자,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5로 정해졌고요. 꼭지점의 y좌표는 9로 정해졌고요. 그럼 x축이 얘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자, 그 교점을 a와 b라고 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사이의 거리가 현재 3이라는 거지. 자, 그럼 지훈아 여기서 우리 b의 좌표 찾을 수 있을까? B의 좌표. 네. A에서 B까지 거리가 3이라고 주어졌어요. 할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네. 2분의 아니 2분의 맞아. 3을 더한다. 그치. 축이 지금 축에 의해서 이 전체 길이의 절반 쪼개질 거니까 여기 대칭축으로부터 2분의 3 가면 B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된다는 걸 찾을 수 있네. 끝났네? 그러면
하나의 절편이 마이너스 1,0 x축과의 교점. 또 다른 하나는 2분의 3을 빼면 되는 거니까 지후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뭐?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4,0이고 멍 때리고 있지만 중간중간 계속 질문할 거다. 자, 인경아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되죠? 인경이 마이너스 2분의 5, 9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정보가 너무 잘 주어져 있으니까 자, 누군가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함수식을 만들 거예요. 현진아, 꼭지점 이용해서 표준형으로식 작성하면 함수식 어떻게 만들 수 있지? y는 A에 최우창이 좀 보니까 X 플러스 2분의 5에 제곱 플러스 9 그렇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민주야 그럼 X 절편 이용해서 작성하는 함수식 y는 최우창 모르니까 어차피 그치 A에 그죠? 그치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자, 함수식 어쨌든 간에 마무리해서 작성하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이렇게 표준형으로 잡았으면 이 두 점 중에 대입하기 쉬운 한 점 대입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작성했으면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5, 그린 걸 이용해서 A 값 구해도 된다. 어차피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함수식은 같을 거다 이 생각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 그래서 조건을 보고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대칭성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잘 봐야 된다 이 생각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 정리하고 계산은 나중에 직접 가서 해보는 걸로 합시다. 잘 모르겠는 거 있어 여기서? 없지? 여기까지 할만하지? 그치? 중간에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차피 뭐 이렇게 주변적으로 볼 테니까. 자, 필요한 거 체크 잘 하시고 420번 별표 치시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문제 사항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자주 보게 될 개념이라서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너네가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서는 이 문제가 계속 나온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래 볼록한 이차함수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그 거리가 최소되는 지점을 찾으래. 상황부터 그려보면 아래 볼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편의상 이 점을 P라고 볼게요. 그 P라는 점 A, B가 이 곡선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이 P라는 지점에서 이 기울기 1인 직선까지의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보겠대. 요렇게 보던 거다. 그쵸? 필기도 예쁘게 했던 거고. 자, 그럼 얘가 거리가 최단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P의 위치가 어딘가로 탁 정해졌어야 됐는데 자, 그 위치는 어디였을까? 지후? 아니라고. 나가. 그치. 평행이동했을 때 뭐하는 점? 그치. 얘가 그치. 파도가 이렇게 쫙 평행하게 가다가 여기에 탁 제일 먼저 접할 때가 최단거리가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생기는 그 접점의 위치가 꼭 이 거리를 최소로 만드는 점피의 위치였다 이 생각이야. 됐지? 자, 요거 거기에서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거기에다가 다시 작도를 한번 하면서 머릿속에 개념 단단히 만드시고 계산 어떻게 하는지는 같이 좀 보여주겠습니다. 모의고사 다 했어? 네. 오, 모르는 거 없어? 기어 들어가서 빨리 토론해. 박지도 거 챙겨봐. 자, 그러면 계산하러 갑시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여기 접점의 좌표를 찾으려면 얘들아 접점도 어쨌든 교점이야. 그치?
교점 구하려면 두 개의 함수식 연립해야 되잖아. 근데 2차 함수식 했는데 1차 함수식이 없네? 작성해야겠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x까지는 만들어질 겁니다. 자, y 절편 모르니까 플러스 k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 둘을 연립했을 때 판별식은 지우나 얼마가 돼야 될까? 판별식이에요. 네? 판별식이 왜 나오죠? 판별식이에요 나와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왜 나올까? 0이래요 0. 왜 0이 돼야 돼요? 아 맞닿는 거여서 0인가? 그게 0인가? 맞죠? 아니야? 뭘 끄덕끄덕 하고 있어. 맞닿는 거여서 0 맞지 않아요? 맞닿는 거인데 왜 0이 돼야 돼? 판별식은 몇 차 방정식 풀 때 나오는 건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근의 개수 따지는 건데 왜 거기 맞닿는 거랑 판별식이랑 연관해 있는 거야? 중근? 중근? 현재 녹화되고 있니? 되고 있어? 아니 보길래 녹화 중지된 줄 알고. 중근? 왜 중근 가져야 돼? 그 맞닿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여가지고. 그치, 그쵸. 그렇게 나와야지. 자, 교점 구하기 위해서 두 함수씩 연립하면 x제곱에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k라는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교점을 찾는 거였고, 그럼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생기는데, 그치? 지금 현재 내 교점이 몇 종류밖에 없어서? 한 종류밖에 없어서 이 방정식의 해가 한 개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 되는 거였다. 그죠? 자, 그럼 D 쓰면, 자, 짝수 개수니까 4분의 D 쓰면서 절반 제곱 1에서 으악! 하고 빠지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빵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결국 K는 0이 되겠죠.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이 직선이 Y는 X가 된 거야. 그럼 이제 목적은 여기 있는 이 교점의 좌표를 찾는 거니까 두 식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보면 된다 이 생각이죠. 자, 그럼 이 두 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여기 P라는 접점의 좌표, 교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이 x제곱에 x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는 0이니까 당연히 완전제곱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게 설계된 내용이었잖아. 그치? 그래서 자, 여기 이 방정식의 해는 x좌표가 1인 것에서 중근을 가진다는 내용이 정해집니다. 자,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1로 정해지니까 y좌표는 2차 함수에 넣든 1차 함수에 넣든 해도 되는데 1차 함수가 더 간단하니까 얘 y좌표도 이게 확인되겠죠. 그래서 두 수를 더해서 정답은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자 계산하시면 되고 뒤로 넘어가서 423번에 1번을 들어갈까요? 네, 이것도 별로 치시고 거기 고작 가르 안에 2차식이 있지. 그치? 표구 시험에는 3차식이 더 지저분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잘해야 돼. 자, 이거 보여줄게요. 어쨌든. 자, 당연히 학교 기출에서 빈번히 나왔었고 너네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니까 별표 치시고요. 그럼 뭐 서고랑 공부는 안 나온다? 서고랑 공부에도 다 한 번 이상씩 나왔으면 아시겠죠?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는 0이란 방정식에 두분 알파 베타로 잡아놨는데 fx가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래요. 자, 여기서 주어진 정보는 뭐밖에 없냐면 1창 상수하는 니보가 알아서 정하라는 거고, 아, 2창의 개수가 그냥 1이다만 주어진 거야. 알겠지? 자, 내가 얻을 만한 정보는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식이구나 이 얘기인 거고, 자, 그때 f의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4알파고요. 그 다음에 대칭 구조로 f의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라는 식의 값을 가질 때, 자, 이때 상수 pq 값을 구하시고, 사실 이 문제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풀이 방법 중에서 항상 통하는 방법이랑 그다음 교과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이용한 풀이 방법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이 방법은 어쨌든 잘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내가 시를 보는 눈이 꽤 날카로워져서 쌤 이거 이렇게 보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아요?
가능해? 그런 건 해도 되는데 할 거면 기초는 다 줘놓고 가자 이 생각이거든. 자, 순서대로 볼게. 자, 기초 베이스는 뭐였었냐면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어떤 시계값이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 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어. 인수정리 통해서. 자, 베이스부터 깔고 가면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F2가 0이다. F3이 0이다. 자, 우리 다음식 fx가 어떤 이런 상수항의 값을 넣어서 0 된다는 조건은 인수정리라는 게 만들어졌었죠. 해서 자, f2가 0이고 f3이 0이면 이제 우리 fx는 최고차함계수 모으니까 k에 x-2, x-3 이렇게 바로바로 작성할 수가 있다 이 생각이었어. 그치? 인수를 갖는다. 자, 그럼 이게 일반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쨌건 간에 가장 기본 베이스는 내가 어떤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어도 얘들이 모조리 0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다음식 fx가 자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가지면서 작성된다 이런 얘기야. 인수분해 대명대로.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요 식에서는 fx가 몇 차식인지 안 주어져 있으니까 또 다른 지금 식이 곱해지는 것은 상수가 아닌 어떤 임의의 당식 몫의 형태인 qx가 곱해질 수 있다. 이 생각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변형을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자. 그럼 내가 f알파랑 f베타가 이제 0이 아니라 3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0이 아닌 값을 가지니까 지금 인수정리를 쓸 수가 없다,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3 좌변을 다 넘기기로 했었죠. 그러면 f알파 빼기 3이 0이고 f베타 빼기 3도 0인 거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 어떤 생각 가졌었냐면 여기 일반화된 어떤 방정식을 만들면 얘는 fx에서 3을 빼가지고 0으로 만들어진다는 방정식의 두 개의 근으로서 자, 누구랑 누가 존재한다는 얘기냐면 알파랑 베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지? 그럼 이 다음 식이 또 근을 알파랑 베타로 가지려면 무슨 분해되어 있어야 될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알아보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해봅시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번에 f알파는 2알파고 f베타는 2베타. 이거 연습했던 거 이제 기억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f알파에서 2알파 빼서 0 되고요. f베타에서 2베타 빼서 0 된다는 거. 저 치우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방정식 형태는 뭐가 되고? fx 마이너스? 그치. E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라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x-알파 곱하기 x-베타에 qx 곱하면서 작성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였다. 그치. 그럼 내가 넣은 값이랑 만들어지는 값 사이에 규칙의 관계성을 알고 있어야 이런 일반적인 식으로 다음 방정식이 작성 가능하며 그대로 이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몇 차 항이네? 2차 항이네. 그치? 알파 집어넣어서 알파 나오긴 한데 이 2차 항과 4 알파 사이의 관계성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건 간에 이 2차 항은 몇 차 항으로 줄여야 되냐면 1차항으로 차수를 줄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2차항을 1차항으로 줄인 첫 번째 방법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랑 베타니까 먼저 근계수 관계를 쓸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다라는 생각 하나 쓸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는 주어진 2차 방정식 근이니까 얘가 여기에 탁 하고 대입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이 0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근을 집어넣은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알파 제곱이라는 2차 항을 자, 알파 플러스 2 구경으로 넘어가면 차수를 줄여서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다. 이 생각이야. 그러니까 2차의 항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현재 차수가 낮은 1차항으로 계산해도 좋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럼 여기는 이 알파, f알파 제곱이라는 표현이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4알파 된다는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띵 1절. 그럼 이제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구조는 f 알파를 넣었을 때 이렇게 간다는 식이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알파에 대한 1차식이 좀 지저분하게 생겼거든. 이걸 하나의 다항식 형태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보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근계수 관계를 보니까 알파를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을 이 첫 번째 식을 또 변형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 알파가 그럼 내가 우변으로 의아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x 값이 간다. 이 문자 베타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생각이죠. 컷? 자, 해서 우리 조건식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지워도 되죠? 이 주어진 조건식 f의 베타가 마이너스 4알파 된다. 1절? 그럼 베타를 넣었으면 베타가 나와야지. 그럼 또다시 이 알파를 베타로 바꿔야겠네. 그럼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의 근계수 관계에서 자, 지금 알파라는 값은 베타 넘어갈 거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라 될 수 있으니 얘가 4베타 플러스 4로 표현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해서 f베타는 4베타 플러스 4가 된 거고 자, 대칭 구조니까 여기 f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라는 조건은 f알파가 4알파 플러스 4다라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겠네. 끝. 자, 여기까지 얼른 정리하세요. 같이 하고 싶어서 기다려줘요. 자, 칠판 볼게요. 그 다음 계산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목적 끝났습니다. 베타를 넣어서 베타가 만들어졌고 알파를 넣어서 알파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좌변으로 다 넘겨서 일반화된 2차 방정식을 만든다 치면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그치?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좌변의 2차식이 최고차 함수가 몇일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fx의 최고차 함수가 현재 1이거든? 그럼 거기에 1차식을 뺀다고 쳐도 얘도 어차피 최고차 함수는 1인 상태로 정해진 2차 방정식일 거라서 우변에 있는 식이 그대로 그냥 x-알파 곱하기 x-베타로 1쭉 내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마무리 지읍시다.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으니까 현재 x-알파랑 x-베타로 1수분해된 2차식은 여기 밑줄 치는 요 식이네. 그래서 얘 대신에 그대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들어가주면 된다 이 생각이라서 자, 최종적으로 fx의 식은 자, 이가 다 넘어가면서 계산되는 식이 x제곱 플러스 자, 5x 더하기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끝! 그래서 p는 5가 되고 q도 5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식을 조작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많이 하시고 현수쌤이랑 지금 인수정리 파트도 좀 공부를 하고 있지. 이제 나머지 정리 넘어갔을 거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이 확장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사용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이하러 갑시다. 424번. 녹화되고 있지? 저걸 까먹지 않나? 되고 있네. 자, 424번에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2차 함수 fx라는 2차 함수식을 그냥 최고차 함수에서 a로 잡는다 치면 a가 0보다 작은 상태다 위로 볼록한 그래프다 이렇게 일단 다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얘가 두 가지 조건이 같습니다. 가에서 fx에 대해서 이 2차 함수 fx는 f의 2-x랑 f의 2+x랑 같다. 대칭축 나타내는 거네. 현진아, 우리 2차함수의 대칭축의 x는 얼마다? 2. 그치, x는 2다. 이런 표현이고. 자, 익숙해졌고, 그럼 이제 잘했고. 아조건에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함수를 확인했을 때 최대값 6을 받는데요. 그 그래프에 뭔가 흐름이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자, 대칭축의 방정식이 2인 상태인데 그 그래프를 마사부터 4까지 그렸더니 마이너스 4가 더 멀리 있고 플러스 4가 더 가까이 있을 거니 우리 그래프의 일부분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자, 그럼 이런 그림에서 최대값 6을 가진다는 건 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6이네 이렇게까지 준 거다.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허허 함수 fx의 식이 최고차항 계속 모르겠고 꼭지점 좌표가 2,6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6으로 작성 가능하다는 생각까지는 끝. 그치. 자, 그런데 이 이차 함수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할 건데 아래쪽 다 조건 보니까 이 fx랑 접하고 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직선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과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이 12다. 이렇게 작성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인데 어쨌든 A를 정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서 그래서 다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치? 예를 통해서 A 정하라는 말이고 다 조건을 잘 보니까 어쨌든 이 2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을 얘기를 해. 근데 여기는 요 직선과 평행하대. 평행하다 하면 기울기가 어떻다는 얘기지? 지우나? 기울기요? 네. 두 직선이 평행하대. 그럼 뭐가 같아야 돼? 기울기. 그치, 기울기가 같아야지.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 주어진 1차 함수식 y는 하고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얘랑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구나. 근데 그 대상에 y절편이 10이라고 나와 있으니 아, 이 1차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랑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이 1차 함수랑 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의 상황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자, 지우가 이제 뭐 하고 싶지? A를 정하기 위해서 직선이랑 2차 함수가 접한대. 그치, 두 식을 부업한 다음에 이제 연립해서 판별식 써서 0 되면 되겠죠. 끝. 그래서 계산하면 됩니다. 전개하면서 다 넘길게요. 그러면 x제곱에 a를 곱해지니까 ax제곱 생길 거고 자, 여기서 마이너스 4x 생기고 a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4ax 생길 거고 자, 마이너스 2x 넘어오니까 플러스 2x 될 거고 자, 플러스 4에 a가 되니까 플러스 4a 있을 거고 플러스 10이 넘어오면서 6이랑 빠질 거니까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식 되면서 자, 1차 함수 묶어봐주면 ax 제곱에 자, 마이너스 2로 묶어냈을 때 얘가 2a에 다시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짝수계수라서 2로 묶었습니다. 그럼 4분의 d 쓰게 되면 얘가 2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자, 여기 2차항이랑 상수항 곱하면서 빠질 거니까 자, 곱하면서 뭐 바꾸면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6a가 되면서 자, 이 값이 0 되도록 하는 a 값 찾자 이 얘기가 되겠죠. 이거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일까 얘들아? 얘들아 하면 지금 대답을 안 하네. 자, 은경아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치?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일까요? 그치, 1차겠죠. 2차는 사라지니까 저 1차 방정식이니까 그나마 적어지면서 여기 최고차는 계속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끝!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424번까지 계산 정리하고 올립시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고생했고 10분 쉬었다가 다음 수업 준비하시고